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4국 서울 푸른돌의 강지범 선수와 화성시팀의 하성봉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화성시팀이 5국 김정성 선수의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생겼죠. 이제는 하성봉 선수마저 해준다면은 이제 모르는 승부가 되거든요. 네.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교환이 물론 요 붙이고 3-3 침투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제 하나 해놓은 건데 안전하게. 네. 근데 여기에 돌이 오기 때문에 이 백이 조금 껄끄럽지 않습니까? 이 교환이 없었다면은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지죠 이야기가. 건너붙인다든지 바깥쪽 단점이 부각이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흑도 함부로 싸울 수 없지만 지금 여기가 튼튼해지니까 과감하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백도를 잡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돌이 가면 중앙이 여기 약점이 스스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상 쪽으로 손이 먼저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백이 좋다는 얘기 못 합니다. 집으로도. 그러니까 백의 흐름은 빨리 이쪽을 해결을 하고 우상기를 백이 들어갈 수 있어야 좋은 흐름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쪽이 흑이 선수로 해결되고 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렇게만 둔다고 가정하더라도 백이 나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한 10석집 정도 되고 합쳐서 백이 30집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도 5집 있고 나중에 5집 의으면 3석집에 여기 잡았으니까 5집에 여기 뭐 대충 합치면 10여 집은 되고 지키는 순간에 여기도 20집은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쪽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네. 것 같은데요. 이것만 거의 30집이라 이건 오히려 백이 우세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흑이 낫죠. 이렇게 된다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중앙이 이걸 못 막았습니까? 젖힐 수가 없었나요? 조금 네, 돌아가 본다면 미니가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됐는데 막았으면 어땠을까요? 바깥쪽이 부실합니까? 이거 뚫려주긴 너무 싫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버티고 싶은 모양인데 아주 안일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런 데가 선수이기 때문에 좌하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게 또 확실한 선수는 아니네요. 이쪽을 먼저 두고 괴롭히는 게 있긴 있네요. 그렇다면은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장문에서 뚫림을 당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아픕니다. 여기도 당해야 되고 이것도 당해야 되고 나중에 이거 백이 먼저 공격하면 좀 시원치 않은 모양이에요. 아니면 그게 싫었더라면 붙였을 때 애초에 젖혀서 버틴다든지 아무튼 좀 뭔가 버텨서 막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통이 됐는데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상변 쪽도 계속 들어가니까 뭔가 맛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껄끄러운 느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백이 먼저 두면 흑이 아주 괴롭고요. 흑이 먼저 둬야 되는 그림이에요, 늘.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도 물론 관통을 당하긴 했지만 네. 지금이라도 먼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마 하성봉 선수 생각은 여기를 백에게 먼저 맞으면 또 이것도 기분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이런 게 선수고 여기가 선수면은 이것도 선수거든요. 이 미생이에요, 이 전체 흑대마가.
여기 당하면 또 이게 행마가 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버티는 거로 보이는데 뭐 아무튼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 전에 여기를 틀어 막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틀어 막는 모양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린 것은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여기도 뚫리고요. 이거는 곤란한데요. 이거는 괴롭게 됐습니다. 네, 상변 뚫렸습니다. 이건 뒤로 한번 후퇴했으니까 물론 이제 11집이지만 대략 그래도 30집은 확보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선수가 되겠고 슬슬 두면은 이거는 흑이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집이 한 10여 집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괴로운 바둑입니다, 흑이. 그리고 백은 걱정할 게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 자학인데 자학이는 흑도 10개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데 띄워놓으면은 하성봉 선수의 위기라고 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도 나요. 하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젖힘은 늘어서 아주 여기가 10개 됐겠고요. 안쪽을 끊으면 이쪽을 끊어가지고 다음에 단수 치고 일도 있더라도 밀고 나가면은 흑이 너무 바빠요. 괴롭습니다. 여기를 못 막아서 그래요. 여기를 어떻게 막아놨어야 뭐가 승부가 되는 건데 네. 뚫리게 되니까 너무 얇아졌어요, 바둑이. 이수는 이런 게 선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예, 흑이 선수는 안 되는 걱정거리가 거네요. 없어요. 계속 밀어가면은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행마기가 너무 껄끄러워졌습니다. 그로기 상태가 됐는데요, 여기. 어떤 수는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찔러 갑니다. 예, 지금 해도 큰 문제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뛰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반발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받아주면은 전체를 공격하러 승부로 갈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냥 받아주네요. 승부로 가는 그림도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 없이 이거로 먼저 이렇게 해결하면 되거든요. 괴롭네요. 여기 두면 또 차단이 돼서 이렇게나 이렇게 하면 차단이 되는 모양이죠. 네, 확실히 흑의 흑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직도 여기 참 고약한 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불편합니다. 네, 우아기 쪽은 아직 채점이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돼서요. 지금 한참을 뒀는데 아직도 우아기가 비어 있어요. 네. 지금 하성봉 선수가 드디어 승부수를 날렸는데 잘 될까요, 과연? 근데 여기서 수가 안 나면 확실히 바둑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요,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귀에서는 수를 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찝더라도 늘거나 하면은 최소한 패는 확보가 돼 있는 모양이죠. 근데 지금 바깥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강지범 선수가 수를 내준 것도 근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쪽을 두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 백이 삶이 확보가 되면은 이 전체 흑돌도 아직 불안한 형태입니다. 여기도 있고 뭐 이런 데 띄어도 지금 안형이 없는 상태예요. 이 수는 원래는 부분적인 사활만 놓고 봤을 때는 늘어서 해야 패인데 이거는 이제 2였기 때문에 나중에 젖히면 잡으러 올 수가 있습니다. 흑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여기 이었다는 것은 버티는 거죠. 여기 뚫었다는 것은 이거를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기만 하면은 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흙이 잡아가는 것보다는 백이 잡아가는 덩치가 더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좌변은 흙이 잡아도 셋, 넷, 다섯, 한 20집 정도 늘은 거에 불과하지만 하변은 덩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체급이 완전 달라요. 돌개수만 예. 해도 상당한데요. 이거는 뭐 플라이급이라면 여기는 슈퍼 헤비급입니다. 이거는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가 있어서 여전히 잘 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괴로운데요. 이게 거의 잡혔어요. 좀 살기가 힘든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체로는 지금 두 집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도 탈출구가 없고 네. 괴로운데요. 뭔가 백과 수상전을 엮어낼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다 받아줘도 자체로는 못 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온전치가 못합니다. 이걸 두고 여기 이으면 패 모양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완벽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여기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해졌어요. 지금 이걸 선수로 한 다음에 이걸 이어서 버티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나마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갖고 잘 될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게 안 돼서 그냥 잡히는 순간에는 그냥 앉아서 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쪽에 백이 완벽하기 때문에 뭐 해볼 곳이 없거든요. 네, 이었습니다. 유일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패가 없어도 지금 이런 데 뛰면 누가 수가 빠른지 모르는 판국인데 수를 만들어냈지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단체전의 슬픔입니다. 지금 돌을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는 순간에는 3패가 확정이 되거든요.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버텨가는데요. 거기도 괴롭고요. 부분적으로의 수상전도 이것도 사실 그냥 백이 빨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됐다고 쳐도 결국 이런 모양인데 몇 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네요. 이거 자체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게다가 이것도 있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진행이라면 다시 타협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강지범 선수의 안전 운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뒀다는 것은 이미 여기를 뭐 풍족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좌하기도 젖히면 잡을 수 있고요. 여기 집이 없거든요. 이 바둑은 5집, 7집, 여기까지 합쳐도 한 15집? 집이 없어요 여기. 너무 괴롭습니다. 이쪽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네. 이 귀도 붙여가니까 이것은 이제 볏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강지범 선수 이번 포스 시즌에서 박재동 선수와 최민혁 선수에게 승리하고 이 플레이오프전에서 전라남도 팀의 장영규 선수에게 패하면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둑이 우승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몇 판 졌던 거는 없었던 일이 됐어요. 그쵸. 서울 푸른돌 팀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 팀 내에서 MVP를 고르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다들 중요한 대국들은 한 판씩 다 이겨줬거든요. 네. 저는 임진영 선수도 충분히 MVP의 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5명이 다 잘했기 때문에 누가 봤더라도 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버티는데 이 영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죠 지금. 이거 사활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백이 너무나 완벽하니까요.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만 지금 30집 확보에 이거 잡으면은 거의 60집으로는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언제 잡았죠? 보통 대국 같으면 하동봉 선수가 도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지는 순간 팀이 패배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던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진작에 포기를 했을 텐데. 1국과 2국에서 팀이 패배를 한 사실을 알고서 시작한 이 주니어 대결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젖히고 있는 건 좀 패 좀 해달라 그건데 그냥 해주질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따내고 다시 팩 감으면 다시 다 받아줄 겁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어디 승부수를 좀 띄어서 부딪힐 만한 곳도 보이지 않네요. 네, 강지범 선수가 뭐 워낙에 단단하게 두면서 빈틈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하성봉 선수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한 가지 좀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아기 쪽부터 뭐 다져 집을 다 지은다고 해도 안 될 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승부는 난 상태인데 아마 하성봉 선수가 지금 바둑 시작한 이래로 가장 두기 싫은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지금 바둑은 뭐 해볼 것도 없고 단 0.01%도 지금 희망이 보이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두는 거거든요. 지금 제일 두기 싫을 때죠. 여기도 좀 몇 개가 들어가야 패가 날까 말까 한 4-5수 늘어진 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하성봉 선수 팀의 주니어 이 맏형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두고 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두는 사람이 제일 괴롭거든요. 이런 바둑은. 네, 패로 버텨갑니다. 역시 너무 늘어진 패죠. 뭐 바깥쪽에 수가 센데 또뭐 내수가 있고 내수 늘어진 패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우아기 쪽 이 한 점 정도로는 이 격차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줄일 수가 없죠. 지금은 이게 좌하기만 40집에 이걸 다 잡았다고 치면 시은 64 이것만 70집에 팩이 75 여기도 또 11집이 있죠. 85 덩까지 90집인데요. 지금 흑은 시은 집이거든요. 지금 보통 많이 진 게 아닌데 지금 거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팀이 2패인데 돌을 거둘 수도 없고 그냥 두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있는 거지. 뭐 뒤집으려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강지범 선수가 서울 푸른돌의 최종 우승을 확정지을 예. 마지막 정말 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국은 강지범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화성시 팀과 서울 푸른돌 팀의 챔피언 결정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화성시 팀과 서울 푸른돌 팀의 챔피언 결정전 이 주니어 간의 대결 4국과 5국의 대국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서울 푸른돌 팀의 강지범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미 서울 푸른돌 팀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3국 주니어 간의 대국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바로 이 오경래 선수와 김정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대국을 또 화성시 팀이 김정훈 선수가 이겼다고 하니까요. 네. 4국이 승부판이 된 네,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푸른돌 팀이 또 3승 2패인데 네. 준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전부 3대 2승리입니다. 정말 뭐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직접 쓰기가 힘들 것 같은 정도의 그 우승하는 과정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서울 푸른돌 팀이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감상하지 못했던 이 주니어 간의 3국 대결 오경래 선수와 김정훈 선수의 대국 초반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서울 푸른돌 팀의 오경래 선수와 화성시 팀의 김정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김정훈 선수의 흑번이죠. 네. 좀 초반에 오경래 선수가 한 칸 뛰는 아주 의욕적인 수를 펼쳤고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포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네. 네, 한 칸 뛰는 수는 뭔가 상변에 한번 침투해 봐라. 그러면 흑도를 공략을 해서 대가를 얻어내겠다. 이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도발하니까 침투를 하고 네, 싶어지죠. 바로 들어갔죠. 모자를 씌웠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젖바둑에서 상수가 하수 다루듯이 좀 두는 스타일이긴 한데 계속 의욕적이네요. 이제 보통이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밀고 뛰는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음에 나중에요. 여기가 계속 빈틈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으면은 오히려 백에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역습을 해서 좌상기 흙이 막는 수를 뭐 하더라도 저 수는 어떨까요, 근데? 입구자수요. 저는 딱 두 개가 먼저 떠올랐는데 이 치받는 거하고 입구자하고 어떤 게 나은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건 확실히 이제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실전은 입구자를 해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은 백도 둘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백에 둔 자리를 흙이 반대로 띄면 좌상기도 이제 아직 불안정한 돌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뒤로 후퇴한 수도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보통이라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막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데 돌이 오면은 나중에 이제 상변을 막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흙이 백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뭐 여기 이쪽도 문제가 생깁니다. 백이 버틸 수가 없죠.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버려야 되는데 흙도 자연스럽게 잡으면서 삶을 확인할 수가 있고 좌상기는 아직도 맛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쌍립을 해서 아예 미연에 차단을 하는 방지를 하는 거죠, 뒷맛을. 이게 조금 당한 듯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은 또 그런 네, 수는 아니네요. 정수로 보입니다.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자, 애초에 여기 입구자 했을 때는
백이 입구자 했을 때는 흑이 입구자 나가면은 건너가겠다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저 자리도 큰 자리네요. 반대로 흑이 붙이거나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큰 자리를 뒀다 그러면 흑도 이제 이런 자리는 언제든지 선수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나중에는 거의 권리라고 봐야 돼요. 중반 이후에는. 그럼 이제 여차하면은 뭐 들여다보고 찌르는 것까지 하면은 아직 미생이거든요. 아직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백이.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를 이제 확실하게 살았고요. 바짝 다가섰네요. 손을 빼네요. 네, 이게 저쪽이 조금 자산기 쪽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면은 차렷이나 한 칸 띄어서 받으면은 자체로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걸쳐가서 김정은 선수의 작전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경래 예, 선수가 손을 뺀 거죠. 반발을 한 거죠. 근데 날일자도 아프긴 아파요. 저걸 뒤로 물러봤자니 이미 자체로 많이 당했고 손을 빼자니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아직 사활도 불투명하고요. 네. 집으로도 많이 당하고. 그래도 손을 빼는 게 정수인가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기가 그래도 많이 지금 파울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우경래 선수도 화가 났는지 우변을 침투를 했고 이수로는 뭐 하변을 한 2칸 정도 띄어도 한 수의 값어치는 충분한 곳인데요. 약간 승부수 의미가 짙은 수로 보입니다. 당연한 반발이고 이건 패를 패인가요? 하겠다는 뜻이죠. 패도 안 하네요. 뒤늦은 패인데 이거는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하죠. 흑은 혹시 뭐 패를 안 들어가도 되니까요. 그냥 패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애초에요.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막아서 패를 하는 것도 가능한 모양인데 따내면 패감 쓸만한 곳이 그렇게 적절치는 못합니다. 이런 거 둬야 되나요? 이런 데 두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흑도 먼저 이렇게 끊거나 단수 치거나 한다면 여기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타협을 했다라고 봐야겠어요. 이 모양은. 네. 패 형태지만 네. 타협점이 된 거죠. 여기 붙이고 넣은 것은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 고급 맥점으로 봐야겠네요. 끊는 것도 있고. 확실히 김정은 선수의 행마를 보면은 네. 확실히 완성도가 꽤 높은 선수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또 살아가는 와중에 끊으면서 중앙 백도를 약화시켰거든요. 지금 이제 오경래 선수도 이 백도를 그냥 흑에 단수 친다던가 해서 잡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바둑이 워낙 얇아지니까 버텼는데 또 여기를 입구자 붙이고 나가게 되니까 애초에 날일자 했던 게 잡히는 꼴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예. 또 한 점이 잡혔네요. 김정은 선수는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일단 자산기 쪽, 우상기 쪽은 해결이 됐죠.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제 문제는 여기 단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외길로 보이고요. 여기까지도 외길로 보이고. 자, 우선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우선 우상기를 백도 이제 흑에게 크게 허락은 했지만 이 석점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백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적절한 타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워낙 요석을 잡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어간 백의 수역. 그냥 이쪽 이어도 못 끊는 거죠, 흙이? 어차피 못 끊쳐. 따내면 바로 잡히니까요. 결국은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입질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백도 그래도 비교적 잘 됐습니다. 우상기를 흑에게 한 16집 정도를 허락을 했지만 백도 이걸 일단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확실하게 차단을 해놔야 나중에 행여라도 백이 우변을 침투한다던가 했을 때 이 흑을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뭐가 문제여서 이 선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실전은 물론 다 받아주면 다 똑같죠. 하지만 흑이 끊어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이었어야죠. 네, 끊는 수를 마다할 이유는 없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팩감 자상기가 팩감이 된다. 아, 손을 뺐어요. 살긴 사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잡으러 가려면은 여기를 띄어서 잡으러 간다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나오게 되면은 끊어야 되는데 밀고 붙이는 게 되나요? 이것까지가 되고 먹여치고 따낼 때 뒤로 몰고 이게 지금 축이죠? 이게 축이기 때문에 이건 흙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지켰어요. 잡으러 갈 수가 없네요. 네. 방금 전처럼 백이 여기 찌르고 꿈틀꿈틀해서 만약에 이 백이 연결이 되면 흑돌럭점이 잡히니까 안정적으로 받은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흑은 물론 백을 살려주긴 했지만 좌변에 어느 정도 집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 여기 모양은 애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백이 그냥 제대로 조인 것하고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물론 백이 패를 해소를 하긴 했지만 흑이 먼저 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그래도 흑이 좀 잘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이쪽으로 이은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당연히 아래쪽으로 있고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러고 이으니까 지금 하변까지 지금 흑이 선수를 잡고 뒀거든요. 흙이 왠지 손바람이 좀 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인 집이 이제 여기 한 뭐 두터움이 약간 있긴 있지만 이거 다 선수한다고 해도 한 뭐 10집 조금 넘는 정도 여기까지 합쳐도 넉넉하게 봐줘야 20집이라고 봐야 돼요. 백은 여기도 한 10여 집 물론 지키면은 한 15집까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10집 정도로 봐주면은 30집 좀 넘는 정도 네. 약간 넘는 정도 덤에 많이 봐줘야 40집 봐줘야 되겠습니다. 많이 봐주면 40집인데 한 35집 전후로 네. 보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백이 만약에 두명 아이고 백이 나중에 늘게 되면은 뒤로 받고 단수 다 되면 셋, 넷, 다섯, 여섯, 16집에 한 25 이상에 35, 40까지는 나 있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개가 봐도 양상인데 그래도 그게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우변에 백이 함부로 침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은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아, 바로 들어가네요. 함부로 침투하기 승부수라고 봐야죠. 예. 지금 침투 안 하고 우변이 우하 쪽 우변 이쪽이 흙집이 된다면은 재미없다고 본 거예요. 집으로 예. 부족하겠죠.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고. 네, 오경래 선수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싸움 같은데요. 네, 지금 이쪽 바로 단수를 쳤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한 점 잡는 것과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단수를 쳤고요. 네. 저것도 축이죠. 넘어가고 한 게 없어요.
100이 넘어갔는데 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한 점 잡으면서 확실하게 해결됐고 나중에 오히려 여차하면 흑이 패를 되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거길 또 이어야 된다면 그건 너무 심각한데요. 아, 이거 못 버티나요? 예,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바둑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 지키면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흑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패 따내고 만약에 패감 쓰고 다시 굴복을 당한다고 치더라도 네. 여기 이으면 아직 이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아, 패하는 또 게 패가 예, 있네요. 아직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버텨야 돼요. 바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흑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당연하죠. 이 패는 흑도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들어가는 거지 미세하다 아직 상황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잘 못 들어가는 패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줬어요. 이거는 김정우 선수가 굉장히 기뻐했겠죠. 물론 이제 우변을 백이 여기를 먼저 치고 들어가면은 요 패가 있긴 하지만 이건 훗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패를 해소한 건 오경래 선수 뭐 좀 기세가 좀 약했던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변 돌이 시움을 당하면서 네, 공격을 좀 당했어요. 갑갑해졌죠 지금은. 네, 지금 흑은 집을 솔찬히 늘리면서 그래도 여기 어느 정도 좀 늘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버텼는데 네. 지금 흑은 이제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두는 거로 보아서는 이미 김정은 선수 우세를 의식한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백을 괴롭힌다면은 더 강력하게 괴롭힐 수도 있었겠죠. 조금 비세라고 봤다면은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런 게 있나요 또? 시간 연장책일 테고 네. 뒤로 반발하는 수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두면 끊어서 좌 뚫는 것과 중앙 뚫는 게 맞보기가 되죠. 안 돼요. 이거는 백이 안 되겠죠. 뒤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살짝 이득을 받고요. 아, 차단이 됐지만 안에서 사는 게 어렵지는 않네요. 지금은 이제 살려준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아, 그런가요? 정리하자마자 바로 해결을 했거든요. 네. 12, 16, 28, 47 거의 쉬운 집 정도는 난다고 봐야 돼요. 흑집이. 이것은 여기가 살짝 맛이 있는데 합쳐서 한 10집 조금 넘는 정도의 7집. 여기는 100이 젖혀이어도 15이거든요. 집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흑은 쉬운 집인데 100은 30 몇 집 정도거든요. 30 중반도 잘 안 되는 덤을 내고도 반면 10집에서 15집 정도 차이로 보입니다. 지금 흑이 여유 있게 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반면 10집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인데 100이 1선을 이었다? 이 패가 무서워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변을 버텼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 한 수 차이가 정말 중반전에서는 큰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실전 심리로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둘 수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돌이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수법이에요. 이제는 오경래 선수가 좀 승부를 해볼 만한 곳이 어디 남아 있을까요? 네, 여기 또 끝난 수도 좋은 수예요. 일단 요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뒤로 받아주면 단수 치니까 당연히 좋을 테고 반발하려면 이건데 단수 잡을 수밖에 없죠.
이쪽 두면 이걸 뒀다가는 이 한 점 잡는 게 아니고 여기를 끊습니다. 이게 지금 백돌 석점이 다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연장책 하나 쓰고 뒤로 돌아갔고요. 여기서 또 쏠쏠하게 또 흑이 이득을 받습니다. 네, 김정은 선수는 이제 아예 뭐 안전하게만 두는 거예요. 훨씬 더 넓힐 수가 있는데 그냥 네. 연결만 하고 있어요. 이겼다는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김정은 선수가 어떻게 판을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느냐를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까지도 아주 안정적으로 잘 보여줬는데 네. 역시 지금도 뭐 조금 더 좋은 수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그냥 알기 쉽게만 두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국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선수가 좀 일찌감치 좀 형세를 확실하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중반까지는 좀 아까 여기서 이제 서로 복잡하게 전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서로 치열하게 두지 않았습니까? 네. 서로 치열하게 뒀을 때는 이제 뭐 형세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여기 일선에 있고 그 다음에 흑이 공격을 하면서 정리하는 그 흐름을 본다면 네. 아주 편안하게 했어요. 예. 이제는 우세를 의식했다,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형세가 불리했다면 하변의 백돌들도 더 괴롭힐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수가 나거나 하는 모양은 아닌데 안전하게 마무리한 거로 보입니다. 그 수는 6집 정도 끝내기인데 네. 우아기도 그 정도거든요. 우아기 한 점 잡는 것도 보통 5와 3분의 1 뭐 그렇다는 건데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하변 끝내기는 원래 요 정도는 100에 걸려요. 이렇게 되는 곳이고. 아, 그러면 예, 걔가 형세 판단을 할 때도 이 형태로 집을 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100이 여기 있고 흑이 단수 치면은 100이 으면 이제 흑은 제로고 흑이 두면 6집이지 않습니까? 그냥 네. 석집으로 세면 돼요. 석집, 넉집, 다섯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면 됩니다. 아, 이쪽은 이제 승부수로 아, 이게 차단이 보이는데 예, 되나요? 잘 안 되니까 막았겠죠.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두니까 네. 얼핏 봐서는 수가 난 것 같지만 한 점 따내는 수가 있죠. 여기서 수를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줄여도 예, 똑같아요. 이어서 이렇게. 두는 게 끝내기로는 나은 거죠? 애초에요. 네. 비슷한 거로 보입니다. 결국은 흑도 가일수가 필요하니까 예, 비슷해 보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불리한 쪽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비틀어 보는 건데 이제 김정은 선수 정도 수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차피 완벽한 술기가 되는 곳이니까 이런 곳은.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마지막 수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 붙여간 이후로. 곳이요. 근데 아까 제가 개강한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흑이 찌르고 찝으면은 4, 5, 6집에 10집, 16, 18, 여기 19, 20, 25, 26, 7집은 33, 37, 38, 39, 40집이거든요. 흑은 3, 4, 5, 13집. 여기가 14, 5, 6, 16집, 29, 30, 33, 37, 여기 두 개만 세겠습니다.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쉬운 집. 여기 약간 또 더 있죠. 쉬운 한두 집. 네. 100은 아까 40이 채 안 됐죠. 확실히 집으로는 흑이 예, 여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수순을 예상하자면 뭐 어디를 두더라도 여기를 치받겠다는 뜻인데 네. 여기는 뭐 어차피 공배거든요. 그러니까 둘 데도 없어요. 뭐 이런 데인데 요게 지금 잡는 것이
5집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게 6집짜리거든요. 하변이 100이. 그럼 그냥 이렇게 제일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저는 개가를 한 건데 여유 있게 지금 흙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반면 10집 이상만 좀 많이 봐주면 15집 가까이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앞으로 뭐 더 이상 둔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붙였을 때 이제 바로 돌을 걷었는데 혹시 이 바둑은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만한 곳이 여기 이은 다음에는 백에게 기회가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 전에는 백이 좀 잘못 두거나 그런 점이 없었나요? 글쎄 저도 이제 워낙 빨리 이렇게 타다닥 보면서 네.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실수를 찾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까 전에 우변에서 좀 패를 남겨준 패를 거에 먼저. 조금 그건 좀 이상해 보였고요. 결정적인 건 역시 이은수가 아닌가 싶어요. 이은수로 좀 여기 들여다보고 하변 공격하면서 여기 지키면서 좀 버텼으면 그래도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바둑이거든요. 네. 또 2패를 들어가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자리를 먼저 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이어서 해소를 했는데 불리한 쪽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무조건 버텼어요. 불리한 쪽에서는 무조건 버텨야 되고 만약에 이제 뭐 비슷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면은 좀 추위를 타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좀 몇 수만 진행돼 놓고 보니까 이미 바둑이 흙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이은 것은 이제 승부호흡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오경래 선수가 우변에서 버텨가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 바둑인데요. 오경래 선수의 패점으로 김정우 선수의 승리 2대2의 스코어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사국에 네. 강지범 선수의 대국이 승부판이 됐습니다. 강지범 선수가 참 안정적으로 잘 둔 바둑으로 봐야 됩니다. 네. 초반부터 바둑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무리를 하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반면 운영을 하면서 승기를 잡았고 승기를 잡은 이후로는 아주 완벽한 내용을 보여줬고요. 하정봉 선수는 진작에 이제 바둑은 졌는데 돌을 거둘 수가 없어요. 네. 예, 단체 이미 앞 선수들이 2패를 당했기 때문에 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이 챔피언 결정전을 돌이켜 본다면 결국 시니어 쪽에서 승부가 났다라고 봐야 돼요. 심우섭 선수와 임진영 선수는 전투형 기사인 김경래 선수, 이선혜 선수와의 대국을 대비를 해서 그렇죠. 시종일관 계속 참았어요. 계속 끝날 때까지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승부를 결정지을 때만 딱 한 번 정확한 술기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바둑을 마무리 지었는데 준비를 잘한 서울 푸른돌 팀의 승리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이 5대5의 승부가 예상됐던 화성시 팀과 서울 푸른돌 팀의 5구 김정선 선수의 대국도 이 패한 팀이지만 좀 높게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김정선 선수가 이기긴 했는데 박주민 선수 조금 아쉬웠던 게 네. 좌상기 쪽을 좀 우세했죠. 집이 많아서 우세했었는데 좌상기 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으러 가고 거기서 그냥 승부를 결정을 지었으면은 아마 이겼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은데 네. 그 결정을 낼 수 있는 장면에서 조금 풀어주니까 바둑이 그냥 바로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바둑은 항상 끝날 때 끝내야지 기회가 왔을 때 못 끝내면 항상 뒤가 이상해집니다. 위기가 와요, 다시.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나 이런 그 절정의 기사들을 보면은 오히려 유리하고 괜찮았을 때 더 확실한 수를 선택을 하죠. 그렇다고 또 무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기회가 왔을 때 항상 정확한 수익기로 끝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뒷받침해줘야 보완이 돼야 더욱더 훌륭한 기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대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푸른돌과 화성시 팀의 1국과 2국에서는 이 시니어 서울 푸른돌의 선수죠. 심우섭 선수와 임진영 선수가 각각 1승씩을 거두면서 2대0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요. 주니어 간의 3, 4, 5국에서는 3국에서는 화성시 팀의 김정우 선수, 4국에서는 강지범 선수가 서울 푸른돌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고요. 5국에서는 화성시 팀 김정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스코어 3대2로 서울 푸른돌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최대 수훈갑은 임진영 선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2016 제주 3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서울 푸른돌과 화성시 팀의 대결. 푸른돌 파이팅! 최종 우승은 서울 푸른돌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2016년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최종 스코어가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 푸른돌 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내셔널 바둑리그가 앞으로 계속되는 동안도 서울 푸른돌처럼 이렇게 우승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많은 단체전을 보았고 뭐 남자 바둑리그랑 여자 바둑리그, 내셔널 바둑리그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네. 이렇게 극적으로 우승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처음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도 진짜 이렇게 극적으로 우승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서울 푸른돌 팀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영선 구단, 저는 장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